예, 안녕하세요. 책 속에서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책은요. 100년 후에 읽어도 좋을 잠언 315라는 책을 낭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잠언하면 성경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성경에 나오는 잠언 시편 편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많이 읽었어요. 저는 뭐 물론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말씀에서 감동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따로 그 부분, 좋은 부분을 많이 따라서 쓰기도 했었거든요. 아이들한테 읽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잠언이라는 걸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가르쳐서 훈계가 되는 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도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되고 이렇게 좋은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모아서 이렇게 엮어 놓은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 김옥림 님은 이제 시, 소설, 에세이, 동화, 동시, 교양, 인문, 자기계발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집필활동을 하는 시인이자 소설가이며 에세이스트입니다. 교육타임스 교육사색의 명언으로 읽는 인생 철학에 연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책은 이제 우리 마음속에 두고두고 되새길 만한 이제 글귀들을 모은 김옥림 작가의 이제 잠언집입니다. 작가는 매일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운을 키우는 글들을 계속해서 읽고 되새기면 몸과 마음이 그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힘주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책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누구나 한 번뿐인 인생을 자신이 바라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할 것이다. 인생을 여러 번 산다면 이런저런 인생을 살아볼 수 있을 텐데 누구에게나 인생은 공평하게 단 한 번뿐이다. 이처럼 소중한 인생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산다는 것은 위대한 축복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아쉽게도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많은 인내와 노력과 시간과 배움과 땀방울을 필요로 한다. 그냥 잘 되는 것은 없다. 잘 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이다. 물론 운도 그중 하나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운만으로는 부족하다. 인내와 노력과 시간과 배움의 땀방울, 거기에 운이 더해질 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된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삶의 공식이다.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자신에게 맞게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천이 따르지 않는 알은 의미가 없다. 그것은 허공에 날리는 먼지와 같을 뿐이다. 이 또한 누구나 다 아는 삶의 공식이다. 그런데도 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걸까? 그것은 의지와 신념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의지가 약하고 신념이 부족하면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의지와 신념을 길러 자신의 마인드를 강화해야만 할 수 있다. 마인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근육을 길러야 한다. 마음의 근육을 기르기 위해서는 마음을 강화해주는 글을 읽고 날마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자정의 시간이 필요하다. 좋은 글은 그 무엇보다 가장 뛰어난 마음의 보약이다. 단 몇 줄의 문장이 사람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끌어주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에너지를 갖게 만든다. 그래서 좋은 글을 많이 읽은 사람일수록 세상을 보는 눈이 밝고 고난과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자기의 길을 걸어가 마침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 마음의 근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방증이다. 마음의 근육이 단단하면 의지와 신념 또한 강하게 단련된다. 이 책은 마음을 맑고 밝게 하고 마인드를 강화해주는 다양한 글로 구성되어 있다. 100년 후에 읽어도 좋을 잠언 315에는 필자가 지금까지 오는 동안 경험하고 느끼고 성공하고 실패했던 갖가지 크고 작은 시행착오를 통한 깨달음에서 성찰한 삶의 철학과
사상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생문, 즉 살아있는 그림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밝혀두고자 한다. 한편의 글을 읽는 데는 그다지 많은 시간이 들지 않는다. 공부를 하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도,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잠들기 전에라도 잠깐 틈을 내서 읽을 수 있도록 했다. 짧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글로만 비단시를 엮듯 아주 정성스럽게 엮었다. 이 책에 있는 글들을 모두 완독하면 몸과 마음이 달라질 것을 확신한다. 이 글들이 마음을 에센스함으로써 마음의 근육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그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을 대하는 모든 분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됨으로써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데 인생의 빛이 되기를 마음 깊이 소망한다. 김옥림. 여기 저자님의 말씀대로 정말 짧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글들로만 비단시를 엮듯 정말 아주 정성스럽게 이렇게 엮어 놓으셨습니다. 그 내용들이 굉장히 좋아요. 좋고 어느 편을 펼쳐서 읽어도 상관없을 정도로 하루에 한 편이건 두 편이건 이렇게 읽으면서 내 마음속 깊이 새겨 넣는다면 굉장히 큰 보석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은 총 6챕터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그 챕터 1에서는 나를 잘되게 하는 꿈과 희망의 잠언, 챕터 2에서는 내 인생을 열어주는 인간관계의 잠언, 챕터 3, 나를 풍요롭게 하는 사색의 잠언, 챕터 4, 내 인생의 꿈이 되는 행복의 잠언, 챕터 5,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사랑의 잠언, 챕터 6, 내 인생에서 별이 되는 긍정의 잠언, 이렇게 6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챕터 1, 나를 잘되게 하는 꿈과 희망의 잠언. 꿈의 동그라미를 자기 몸만하게 그리면 꼭 그만큼 이루게 되고 자기 방만큼 그리면 꼭 그만큼만 되고 학교 운동장만큼 그리면 꼭 그만큼만 이루게 된다. 믿음의 실체. 꿈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믿음의 실체이다. 보이지 않는 꿈을 꾸며 산다는 것은 어쩌면 막막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더구나 현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거나 고통스러우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든다. 하지만 믿는 자가 결국 꿈을 이루는 법이다. 파우스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이탈리아의 기행으로 유명한 독일 고전주의 문학의 대표 시인이자 작가이며 과학자, 정치가이기도 한 요한 펜 게테는 꿈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 또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평생을 열정적으로 살았던 사람이다. 그렇다. 모든 것은 꿈꾸는 대로 이루어진다.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꿈을 꾸지 않거나 꿈을 이루기 위해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신의 꿈을 이루고 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는 꿈을 꾸고 행동했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싶다면 끝까지 꿈꾸고 행동하라. 믿음의 실체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던 얘기죠. 우리가 상상하면 그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진다. 현재 나의 모습은 예전에 내가 생각했던 것의 산물이다. 이런 말들. 그리고 내가 상상하면 꿈이 현실로 된다라는 이런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꿈을 실현했던 사람들이 한 말이기도 하고요. 성공의 힘. 희망은 새롭게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만 찾아간다. 희망을 맞을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기다려도 희망이 오지 않는다. 희망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라. 그것은 모두 자신의 책임이다. 희망을 맞아 새로운 내가 되고 싶다면 희망이 찾아오도록 새롭게 변화할 준비를 해야 한다. 또한 희망을 품고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 이기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 이길 거라는 기대를 갖고 시작한다. 그러나 지는 사람은 마지못해 하는 마음으로 한다. 자신을 이기려는 마음, 그것이 성공의 힘이다. 승자는 어떤 환경에서도 불만을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긍정의 에너지로 삼는다. 하지만 패자는 좋은 환경 속에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승자와 패자, 그것은 마음가짐에서 오는 확실한 결과의 차이이다. 내 인생의 라이프 가이드. 존경하는 인물만큼 확실한 내 인생의 가이드는 없다. 그는 이미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또한 살고 있어 그가 어떻게 해서 주목받는 인생이 되었는지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이루고 싶은 것을 가장 확실하게 이룰 수 있는 비결은 자신이 존경하는 인물이 했던 대로 따라해보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그들의 생활 습관이 몸에 뵐 것이다. 좋은 습관은 값비싼 무형의 자산과도 같다. 또한 나아가서는 그들도 미처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통해 새로운 가치에 대해서 발견하게 될 것이다. 모든 창조는 모방에서 나오듯 모든 성공적인 인생 또한 그들보다 앞서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모방에서 비롯된다.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처럼 성공하고 싶다면 그가 그랬던 것처럼 신념과 의지에 따라 해보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존경하는 인물처럼 변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자, 인생은 벤치마킹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사람들의 인생을 벤치마킹하면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한번 따라해 보라는 거죠. 본질의 의미를 꿰뚫는 통찰력. 사물에 있어서나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본질의 의미를 잘 파악해야 한다. 본질을 잘 파악해야 사물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이어갈 수 있다. 사물의 본질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심하게 보는 눈을 길러야 한다. 이를 관찰력이라고 하는데 관찰력이 좋아야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사물을 이해하는 눈이 좋으면 남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이해함으로써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본질의 의미를 잘 파악해야 한다. 상대는 이런 의미로 말했는데 반대로 받아들인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단절될 수 있다. 본질의 의미를 꿰뚫어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 이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너무나 인간적인 저자이자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의 말로 금언과도 같다. 니체는 철학자로서 많은 독서를 했으며 깊은 사색에서 발견한 깨달음을 정리하여 사상을 체계화했다. 그가 한 말 또한 깨달음에서 나온 말이다. 사물이든 사람과의 대화에서든 근본을 보라는 것이다. 근본을 알지 못하면 자신을 발전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관찰력을 기르고 독서와 사색을 통해 통찰력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라. 무엇이든 자세히 보아야 자세히 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물의 본질과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넓은 통찰력을 길러야 한다. 좋은 습관이 성공으로 이끈다. 습관의 힘은 그 어떤 것보다도 힘이 세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가졌느냐, 나쁜 습관을 가졌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독서의 습관, 부지런한 습관, 약속을 잘 지키는 습관 등은 자신이 성장하게 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그러나 게으른 습관,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습관, 남의 흉을 보는 습관 등은 자신에게 무익할 뿐만 아니라 악영향을 줌으로써 자신의 발전에 방해한다. 그렇다면 문제는 간단하다. 습관을 잘 들이면 된다.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꾸준히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모든 습관은 노력에서 굳어진다 라고 했다. 또 영국의 시인 존 키츠는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라고 했다. 이렇듯 좋은 습관은 노력에서 길러지고
타고난 성격처럼 매우 중요해서 함부로 습관을 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시간 관리를 잘했으며 나폴레옹은 좋은 독서 습관으로 유명했고 헨리 포드는 칭찬을 잘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꿈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자신만의 좋은 습관을 길러야 한다. 좋은 습관은 성공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습관에 따라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말 습관 중요합니다. 습관이 되기까지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일단 습관이 되고 나면 전혀 하나의 노력이 필요 없어요. 저절로 되는 게 습관이거든요.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독서에 관련된 중요성은 어디서건 강조합니다. 그래서 독서도 하나의 습관이거든요. 책 읽는 것도 습관이라서 제가 북튜버를 이렇게 시작하게 된 이유도 아이들이 책을 너무 안 읽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 읽으니까 나라도 좀 좋은 글이라도 좀 들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매일매일 영상을 올리면서 아이들한테 제일 먼저 보내줘요, 영상을. 그런데 처음에는 좀 듣는 것 같더니 지금은 그렇게 열심히 꾸준히 듣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엄마의 이런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도 직접 뭐 이렇게 독서를 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렇게 들려주는 거라도 꾸준히 들으세요. 굉장히 많은 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꿈을 이루는 최선의 비결.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의 저자이자 자기계발의 전문가인 나폴레온 힐은 평범한 기자에 불과했다. 그랬던 그가 꿈을 주고 특정 마인드를 심어주는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인가? 어느 날 나폴레온 힐은 앤드류 카네기에게 제안을 받았다. 그것은 자신이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 그것을 책으로 내라는 것이었다. 나폴레온 힐은 카네기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카네기는 그에게 많은 지혜와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그러는 동안 20년의 세월이 흘렀고 나폴레온 힐은 그동안 연구한 것을 책으로 냈다. 그 책은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를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게 했다. 유명인사가 된 나폴레온 힐은 수많은 강연회를 펼치며 성공적인 인생이 되었다. 그는 카네기의 제안에 적극 응함으로써 평범한 자신을 유명인사로 만들었던 것이다. 꿈을 이루고 싶다면 매사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꿈을 이루는 최선의 비결이다.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매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그들은 상황을 탓하는 대신 최선을 다하는 선택을 취한다. 그것이 그들의 성공 비결이다. 나폴레온 힐은 성공 철학의 거장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런 성공 철학이라든지 뭐 자기계발서 등을 이렇게 몇 권 읽다 보면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리고 법칙이 있더라고요. 그 성공의 법칙. 왜 우리 수학할 때 수학에도 공식이 있듯이 거기에도 다 법칙이 있더라고요. 생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나는 내 생각의 소산이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은 없으나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있다. 그래서 상상의 힘이라든지 내가 상상한 걸 현실로 성공한 사람들은 구현을 해낸다는 거죠.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눈을 기르게 된다. 자신을 깊이 보는 눈을 갖게 되면 어떤 순간에도 허튼 짓을 하지 않게 된다. 설령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돼도 다시 일어서고야 만다. 자신이 무엇을 시작해야 할지를 잘 알기 때문이다. 날마다 기도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라. 하루에도 여러 번 나는 자신을 돌아본다.
해야 할 일을 충실히 실행했는지, 또 친구들에게 신의를 잃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지, 또 내가 배운 것을 몸소 실행에 옮겼는지를 말이다. 언어의 진주, 참 좋은 글. 좋은 글은 인생을 바꿀 만큼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왜 그럴까? 그 글 속에는 그가 말한 사람의 긍정 에너지가 빛이 되어 반짝이고 있기 때문이다. 좋은 글은 가장 좋은 스승이며 강력한 에너지를 발생하는 긍정의 램프이다. 긍정의 에너지를 많이 받은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역사는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긍정의 램프인 좋은 글은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언어의 진주이다. 좋은 글을 많이 읽는 사람이 인생을 보다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다. 좋은 글은 강력한 긍정 에너지를 담고 있어 몸과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들어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가게 하기 때문이다. 꿈이 있는 사람의 7가지 특징. 꿈이 있는 사람에겐 7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꿈이 있는 사람은 늘 밝고 긍정적이다. 둘째, 꿈이 있는 사람은 배려심이 많고 매사에 자신감이 넘친다. 셋째,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떤 시련 앞에서도 쉽게 좌절하지 않는다. 넷째, 꿈이 있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섯째, 꿈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다. 여섯째, 꿈이 있는 사람은 칭찬을 잘한다. 일곱째, 꿈이 있는 사람은 친절하다. 꿈을 품어라. 꿈이 없는 사람은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인형과 같다. 발자크 그라시안. 오늘은 제가 그 6장 중에서 챕터 1만 읽어드렸어요. 거기에 있는 내용만 읽어드렸는데 내용이 다 좋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다 아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좋은 내용은 이렇게 한 번씩 다시 또 들음으로써 내가 되새기고 받아들이고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